그리고 거기서는 또 오차범위가 커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유연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제 여론조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권리당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뭐 권리당원 비율이 160만 명 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비중이 실제 조사에 얼마나 포함된지 알 수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유연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전체 여론조사만 한 1,000명 이렇게 돌리면 지역별로 따지는 건 사실 의미가 없네, 그죠? 그렇죠. 그리고 네. 언론에서 보면은 어디서 올랐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어디서 폭락, 뭐 TK에서 누가 폭락, 호남에서 폭락, 20대에서 폭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극적으로만 보도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네. 드리면 그 여론조사는 흐름을 봐야 한다. 흐름. 그 얘기는 이제 흔히 하고요.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건 뭐냐면 각 A, B, C라는 회사가 나왔을 때 네. 그 안에서의 차이를 보게 되면 거기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언론에서 흔히 하는 실수, 이거는 언론인으로서 네, 저희도 네. 반성해야 할 지점이지만 흔히 하는 실수가 이 동시간대에 나왔던 다른 회사의 오차를, 그러니까 차이를 이게 이것이 결정적인 것인 것처럼 보도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C 리서치나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 네. 그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에이스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오차범위 아니라고 이야기할 정도 하는 게 무색할 정도로 바짝 붙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46.8 김민석, 35.2 정청래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네. 이렇게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죠. 이거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이것이 각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야 하는데 지금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이 길어지잖아요. 네. 이거를 다 말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그럼 한마디로 말해봐라고 하면 이 오차가 생기는 거죠. 아, 예, 예. 뷰리핑에서는 그런 실수 안 하시겠군요. 뷰리핑에서는 좀 말을 길게 합니다. 네, 말이 참 많더라고요. 지루합니다. 예, 지루합니다. 그래도 견딥니다. 견딥니다. 예, 견딥니다. 예. 아, 여러분 진짜 오해가 많으실 때 하영 아니고 하어영입니다. 예, 하영이 나왔냐고. 예, 어떻게 불려서 좋습니다. 예. 하이영, 하어영 다 좋습니다. 아, 다 예. 좋습니다. 예. 성까지 부르기 귀찮으시면 그냥 어영 기자 어영이라고 예, 하세요. 어영 네, 좋습니다. 어영 예. 기자. 자, 그렇게 여론조사에 일단 우리가 다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구멍들은 분명히 좀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럼 현재 그렇다고 이 여론조사를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항상 이 갈등의 포인트예요. 다 내려놓을까 하다가도 나올 때마다 이렇게 숫자가 보면 눈에 들어오니까. 네. 근데 그럼 큰 틀에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다, 조금 더 이제 우세하다.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좀 더 우세하다. 이 흐름은 그거는 맞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뭐 우세한 흐름들이 지금 분명하게 좀 잡히고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서울과 이제 경기 이 수도권에서는 호남과 달리 어느 후보에게 확실하게 이제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는 아니기 때문에 팽팽한 흐름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거 투표다 보니까 네. 투표라는 여론조사는 사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는 것이지만 투표라고 하는 건 투표한 사람들의 여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후보,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의 지지층, 그 지지 권리당원이 어느 쪽에 투표 의지가 강하냐. 이제 여론에는 우리가 수치 높낮이만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비율이 뭐 여기 20%, 10%, 10% 차이다. 또 어디 20% 똑같다 하는데 똑같은 20%가 아니에요. 네. 스트렝스가 다르거든요. 스트렝스. 그러니까 의지가 강하면 그 사람들은 투표를 하는데 의지가 약하면 투표를 안 하면 네. 근데 선거 결과는 우리가 여론조사를 많이 보지만 네. 비율로만 생각 많이 해요. 비율로. 네. 그렇지만 선거 결과는 비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투표한 사람들의 투표용지를 세는 거예요. 예. 센 다음에 사후적으로 비율을 하는 거지. 우린 여론조사의 비율이 실제 득표율의 비율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네. 여긴 중간에 딱 끊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투표 의지가 어느 쪽 높으냐에 따라서 서울과 경기의 수도권에서는 불확실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어서 알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이제 현명한 해석이에요. 그 강도에 대해서는 예를 예. 들어 강도가 막 높을 때는 예를 들어 총선 대선 이때는 투표장에까지 나가는 게 사실 어쨌든 일이잖아요. 조금 귀찮을 수도 있는. 근데 이제 강도가 강하면 거기까지 적극적으로 나가시겠죠. 그렇죠. 강도 약하면 안 나가시겠지. 근데 요거는 그냥 카톡이나 뭐 전화 받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일단은 예. 이틀을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참여하지 않은 스스로 참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ARS로 이제 이틀을 또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나한테 그게 닿았느냐의 문제지 강도의 문제는 혹시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보게 되면 전체 권리당원들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상당히 사실은 정치적 참여도가 높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네. 투표율을 보게 되면 어딘 낮죠. 70% 간 경우도 있지만 네. 50% 내외인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투표 의지 차이에 따라서 이 참여도 영향을 의지 차이. 충분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은 현장에 내려가서 막 하는 것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영향을 충분히 투표 받기 의지를 때문에. 공유하는 그런 운동이니까. 네. 제가 굳이 현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장도 많이 가십니다.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거대로라면 카톡으로 내가 누르는 것은 굉장히 간편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연령층이나 계층에 따라서는 이 카톡을 열어서 누르고 찾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도 좀 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 예. 아, 그래요? 예, 지금 결집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그런 현장의 디테일까지 좀 있다는 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강도의 문제라기보단 닿느냐 안 닿느냐 그러니까 그 문제라고 여쭤본 게 예. 그러니까 그 안 닿는 거잖아요. 그 어르신들께는 이 카톡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닿지 않은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혹시 그 문제는 아닌가? 다도, 네. 이것이 뭐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 뭐가 뭐요? 예를 들면 이제 경로당이나 이렇게 같이 계신 거나 아니면 시장이라든가 네. 어떤 공간에 있을 때 서로 간에 이렇게 물어보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실제로 현실에선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 아, 그래서 실제로 그 투표 의지, 강력한 투표 의지가 역시 이번 선거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근데 호남에서 보면 그 의지들이 지금까지 투표율로 따져볼 때는 좀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래요? 호남 원래 이제 호남이 아, 이제 50%대 과거에 많은 전당대회에서도 그러니까 네. 우리는 엄청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당원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당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는 되게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당원에 가입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실제로 작동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선거가 있을 때 그때 한 3, 4개월 전에 그 후보자들이 당원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나 10명 모아왔어, 100명 모아왔어 막 이러면서 이제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어떤 사람들은 상당한 사람들은 내가 당원으로 가입됐는지조차 잘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한 3만 명에 있는 호남의 어떤 지자체가 있어요. 당원 수가 10,000명이 넘어요. 네, 그런 경우들. 결정적이네. 지자체가 3만 네. 명인데 인구가 네. 3만인데 유권자가 3만인데 당원이 10,000명이 넘는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원 모집이라는 것이 지지니까 사실 이름 이제 하나 주고 하는 것 마찬가지여서 그러면 그거에 감안했을 때 사실은 이제 이 투표율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네, 이해하시면 네, 네. 좋아요. 참 당원 많아요 우리나라. 제가 이제 호남 취재를 막 많이 다녔을 때 네. 그때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등장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거기 상당히 많이 그때 총선 때 의석수를 가져갔잖아요. 국민의당이. 근데 거기 제가 이제 그냥 길에 가는 분들을 붙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지지하느냐고. 근데 물어보면 말을 끝까지 안 해주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잖아요. 다 2개씩 당을 가입하고 있어요. 원래 민주당원이 국민의당에도 다 가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총선 투표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네. 물어보면 진짜 열정적인 분들이 당을 여러 개 가입하는 그런 구조지. 아 그래요? 네. 아 오히려. 그래서 민주당, 국민의당 이중 당적자가 진짜 많았어요 그때.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은 네. 국민의당을 찍는 그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에 대한 선호도 선호였지만 네. 민주당 이놈들 혼내줘야지 이런 의식으로 찍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민주당에서 탈당하지 않았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지기 때문에 호남은 네. 조금 더 섬세하게 볼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섬세하게 다만 봐야 돼. 이제 호남의 투표율이 네. 지금 보면은 전남 광주가 지금까지 네. 37%, 전북이 35% 이제 이 정도 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ARS로 한번 전화를 줘요. 네. 그걸로 이제 참여하게 하니까 이거보다 이제 올라가긴 할 텐데 통상적으로 그 ARS 이제 그 투표로 보완했을 때 한 10%포인트 정도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50 정도 내외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아닌데 네. 워낙 이제 규모가 큰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의미가 여전히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과거에 이제 호남에서의 이런 전당대회나 대선 경선 네. 등에서의 경향을 보게 되면 네. 한 방향성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방향이 움직이는 방향이 네. 이제 이게 분산 효과가 크지 않고 지역은 동질성이 있으니까 호남이라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한 60% 이상 한 사람 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격차가 이제 훨씬 커지는 것이니까 여전히 이제 호남에서의 네. 격차가
전체 승패에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알겠습니다. 얘기할 수 여론조사 있겠습니다. 공부는 우리가 충분히 한 것 같고, 자, 예측 한번 해보시죠. 우리 하영 기자께서는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누구, 그다음에 최고위원 1, 2, 3, 4, 5 쫙 적어주시죠. 예, 저는 여론조사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여론조사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지금까지 이 김민석 후보가 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사실상 맞지 않느냐 이렇게 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변수는 사실 네. 서울 경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변수는 서울 경기다. 이렇게 한번 빠져나갈 구멍 두고요. 네. 네, 그리고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네. 수석은 바뀌고 나머지는 3대2 구도. 그러니까 삼인 누가 누구예요? 삼이에요? 친명삼, 친청 둘 정도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또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를 만들자면 지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네. 활발해 보입니다. 네. 투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네. 이성윤 후보를 중심으로 놓고 이전엔 최민희 후보를 중심에 놨거든요. 네. 이성윤 후보를 중심으로 놓고 나머지 두 후보를 찍는 방식으로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이렇게 구전되고 있는데 네. 이게 통하면 이성윤 후보가 들어올 올라오고. 수도 있고요. 어. 하지만 지금 추세로 본다면 김용 후보도 그 반대편에서 결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3대2 선생님. 구도. 그럼 3대2 구도. 3대2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박선원, 최민희, 한민수, 서미와 김용 이렇게 될 거다 보시는 거군요. 이름을 찍으세요. 뭐. 조심스럽습니다. 돌고 예. 돌고 그러나 변수는 남아있다. 예. 네, 문자가 오거든요.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좀 안 조심하셔도 되는 우리 윤희용. 제가 조심해야 되죠. 왜 또 조심해요? 왜냐면 제 데이터를 다루니까 중립적인 거. 아유, 대표님이잖아요.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예. 호남에서는 어쨌든 이제 김민석 후보가 우세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격차가 어느 정도 날 것이냐. 만약에 한 10% 포인트를 이제 상회하는 격차가 나온다고 한다면 수도권에서 이제 약간의 정청래 후보 우세한다 하더라도 이 뒤집기가 쉽지 않은 네.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만약에 이제 그 호남에서 한 자릿수 이내에서 격차한다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서울 경기에서의 어쨌든 정청래 후보의 선전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불확실성이 이제 상당히 커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시에서는 정청래 후보, 네. 농촌에서는 김민석 후보. 그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저는. 요즘 시대에 도시와 농촌을 이렇게 나눠서 옛날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또 네. 도시인데 김민석 후보가 이긴 데들이 있어요. 인천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는 네. 농촌이라고 하면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당원들과의 연계성,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아. 도시라고 하면은 자발적인 당원들의 활동성이 큰 거예요. 개인으로. 이제 요 특성이 있어서 어느 지역은 도시적 특성이 강한 곳이 있을 수 있고 네. 어디는 농촌 지역적 특성이 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호남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네. 다 이제 김민석 후보를 많이 지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농촌 지역적 특성을 지닌 거예요. 광주도 사실은 네네. 그런 흐름에서의 이제 강세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서울과 경기 등에서는 그 당원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당원 가입을 하고 활동하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커뮤니티 중심으로 그런 분들의 어쨌든 개인 활동성이 있다고 하면 의원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네. 여기는 이제 김민석 후보의 우세 흐름이 다른 지역보다는 덜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 것이지 네. 단순히 이제 도시와 농촌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그 사실은 누구라는 건지 이해하신 거죠? 안 맞죠. 이거는 아까 얘기한 다른 거예요? 얘기예요. 아니 그냥 이제 이거는 누가 유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네. 요새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잘 이제 결과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농촌 많으신 것 성향의 같아서. 지역은 그러니까 의원들이랑 싱크로율이 높고 네, 그렇죠. 도시 성향의 지역은 알아서들 그게 투표해서 누가, 정청. 누가 그래서 우세하냐고.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는 개별 당원들의 활동성이 크니까 정청래 정청래 후보가 후보의 유리하다. 네. 하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최종 결과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호남에서의 격차. 제가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저도? 호남에서의 격차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고 수도권에서는 차이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저 최고위원도 그럼 이렇게 갈 거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최고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5등 점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누구예요? 제가 5등 점친다고요? 네, 화면을 하나 봤는데 네. 그 김호준 씨가 가운데 있고 최민희 그다음에 이제 뭐 한민수, 이성윤 뭐 이렇게 네. 후보들이 같이 나오는 화면이 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김호준 씨의 이성윤 후보에 대한 표정이 영 안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5등을 간다는 겁니까? 이성윤 살리기는 크게 아. 이렇게 막 뭐라 그래 사람들이 같이 호응하지 않는 것 네. 같다. 근데 저는 그 같은 사진을 봤는데 네. 결집하는 쪽에서는 네. 그 표정이 측은지심의 표정이다. 이렇게 짠하게 봤다. 결집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모릅니다. 예. 아니, 근데 최은경 왜 저러냐고. 커뮤니티나 예. 아니면 그런 데도 이제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분위기 보면 야, 이번엔 전략적 투표로 이성윤을 가운데 놓고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움직임이 좀 있어요. 예, 웹잡으로도 실제로 돌고 아, 있고요. 그래요? 예, 예, 예. 아, 이성용 구하기 이런 게 있고 심지어 이성용 후보가 본인 입으로도 말합니다. 지금 이성용 구하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있다. 이제. 아. 근데 그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네. 최민희 후보의 이제 수석에서의 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른바 이제 친청표는 권리당원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친명 성향의 표도 정해져 있지만 거기서 이제 분산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최민희 후보한테 이제 쏠렸던 부분들이 이성윤 후보로 분산이 되게 되면 네. 그럼 이제 그 1위 싸움에서 네. 박선원 후보한테 이제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효과가 있을 것 이게 같네요. 모든 건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 상황이 네. 친명계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미화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지거든요. 네. 서미화 후보 쪽으로 표가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김용 후보의 표가 약해져요? 약해지는 그런 상황도 좀 벌어진다라는 아. 분석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모든 게 다 좀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인데 우리 하영 기자는 김민석 당대표의 친명세 친청 둘. 완전 친김민석이에요. 이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정청래 후보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왜 언론사 유튜브들이 전부 다 김민석한테 돌아서. 요즘 그런 저 얘기 많이, 박재됨- 많이 들으시죠? 그런 저요? 얘기. 아니요, 저는 브리핑에서 주로 네. 양쪽 다 발을 걸치고 있다. 아, 그래요? 예, 디스커스팅하다 뭐 이런 아, 댓글이 달립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예, 그렇게 댓글이 달리기도 할 정도로 가끔 좀 중립을 놓고 달리는데 제가 첫 번째 우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중립으로 가신지 모르고 그래서 예, 중립을 제- 놓고는 차가 달릴 수가 없습니다. 아, 멋진 말입니다. 예. 네, 기어 중립으로는 차가 달리지 달릴 수 못한다. 없어요, 그럼요. 예, 또 틀리면 틀리는 대로 또 그만큼의 재미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아유, 예, 고맙습니다. 예. 유튜브에 중립은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성공하려면 중립으로 이제 스탠스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유튜브에. 아, 맞습니다. 근데 중립으로 유일하게 성공한 곳 네. 장르만 저희. 아, 저희 네. 성공이 그래서 늦어요 지금. 아 늦어요? 빨리 가서 네, 뒤에서 밀고 있는 차입니다. 지금. 천천히 가고 있어. 제가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네. 제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네. 그 신천지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그 전후로 정청래 후보의 여론조사의 약진이 아주 상승세가 두드러졌죠. 예, 그때 이후로 네.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반대로 김민석 후보 쪽의 결집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국면에서 네. 호남 쪽에서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밀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결집도 생긴 것이거든요. 이런 양쪽의 뭐랄까요 상승 하강 뭐 이런 결집 이게 네. 전체적으로 좀 판단하는 것이니까요. 네. 치명은 아닙니다. 네. 예, 좀 중립으로 갑니다. 중립으로. 약간 그 물에 빠진 사람 보는 느낌이. 좀 구해 주십시오. 예. 구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극중주의입니다.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70%가 네. 이제 물론 거기가 팽팽할 때는 30% 반영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결정할 수도 있을 텐데 네. 근데 권리당원들이라고 한다면 70% 이제 투표하는 이 좌우되는 부분들은 이분들은 네. 우리가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초고고 관심층인 거예요. 사실 이분들은 애초에 전당대회가 초반에 시작할 즈음에 마음을 이제 정한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인 것이고 네. 거기서 이제 중간에 캠페인을 보면서 누굴 찍을지 옮겨가고 한 분들은 저는 그 비율은 많지 않다고 보여요. 네. 과거에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 권리당원들 초반 이제 흐름들 끝까지 대부분이 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논의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권리당원들은 사실은 애초에 이제 그런 흔들리는 것이 크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최고위원 중에 김용 의원은 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보면 좀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면 잠시 후에 또 나오셔갖고 저희가 그거 근거로 또 질문을 좀 드릴 게 좀 있어서 될 확률이 아직까지 좀 높은 것 같다. 조사상 봤을 때 서울, 경기나 호남 등에서도. 왜냐하면 이제 이
호남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될 텐데 호남에서 어쨌든 김민석 후보의 우세한 흐름들 가장 좀 수혜자 중에 한 명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현장에 동행할 때 네. 김용 후보를 함께하는 경우,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현장을 다닐 때 김용 후보를 동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 그래요? 예, 김민석 후보가 유튜브를 진행할 때도 김용 후보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미화 후보, 요즘 가장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서미화 네네네. 후보도 늘 연설 말미에 김용 후보를 이야기하거든요. 아.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김용 후보가 호남에서도 어느 정도 표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원래 경기 지역에서 네. 김용 후보가 확보하고 있는 표가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서미화 후보도 김용 후보를 꼭 이렇게 언급을 이렇게 해요. 언급을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뭐 입지가 탄탄한 상황은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서미화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호감도가 올라가는 경우도 최근에 있어요. 좀 많이 그래요?